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그 샤워실이 있는, 스타리아 캠핑카가 뭐 대유행인 것 같습니다. 뭐, 유행일 수밖에 없죠. 제가 스타리아 캠핑카의 치명적인 단점을 얘기할 때, 이제 샤워실이 없다는 걸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사용을 해보면 진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지금 현재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스타리아 캠핑카는 거의 뭐, 이제 두 가지가 요즘 이제 추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샤워실이 있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스텔스. 스텔스라 하면 이제 그냥 주차를 해놨을 때 밖에서 보기에는 완전 일반 스타리아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주류입니다, 주류.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뭐 스타일러 캠핑카나 차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이 좁아서 시공이 대단히 이제 어렵습니다. 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기가 힘들어요. 그 요즘 뭐 6천이다, 7천이다 뭐 저렴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거의 깡통에 가까운 얘기고, 실제로 또 계약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것저것 한두 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봐서는 뭐 최소 7천, 웬만하면 8천 선은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비싼 한 8천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죠, 그죠? 일반 가정에서. 그런데 샀는데 이 산이 아니면가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나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영상을 올리는 게 주요 목적이 그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은 뭐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취향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최소한도 이러한 제품을 사면 이러한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건 아시는 거하고 모르시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최근에 유행인 샤워실 스타리아 캠핑카의 한계, 샤워실 캠핑카의 장점이 있죠. 그죠? 장점이 있는데 한계도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난 뒤에 그러면은 아마 이제 구입을 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몇 가지, 사실 굉장히 단점이 많습니다. 많은데, 큰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큰 것만.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외부 캠핑용 짐,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뭐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뭐 캠핑용 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일단 최소한 필요한 건 뭡니까? 테이블하고 외부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죠? 외부 테이블, 그 다음에 의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요리 도구, 뭐 버너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쉘터도 실제 무조건 있어야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죠. 화롯대, 화목난로, 또 장작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공간이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라. 왜 그러냐면은,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짐들을 갖다가, 물론 이제 중간에 막 구겨 넣을 수도 있습니다. 구겨 넣어가지고, 뭐, 빈 공간에, 뭐, 의자 밑이라든가, 이제 복도 이런 데다가 넣을 수는 있어요. 혹은, 샤워실에도 넣을 수는 있죠. 그죠? 넣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차박지에 갔을 때 이 짐을 다 꺼내서 밖에 펼치면 이제 실내가 비니까 잘 쓸 수가 있죠.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차를 운행을 해보면은 이제 차박지에 가면서도 실내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양치도 해야 되고, 중간에 뭐 볼도 좀 봐야 되고 이리저리 하다 보면은 이제 뒤에 부분, 캐빈 부분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짐들이 캐빈에 가득하면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선택 여지는 한 개밖에 없죠. 잔뜩 넣어놓고 난 뒤에 차박지에 가지고 이 짐을 다 꺼내가지고 세팅을 하고, 그래야만 비로소 이제 실내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이건데, 그렇게 되면은 뭐, 오토 캠핑장이나 노지에, 다시 말해서 출발할 때, 캠핑지, 사박지의 상황이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갔는데 이걸 펼쳐놓을 수 없을 경우도 분명히 생기겠죠. 그죠? 그러다면 이제 낭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낭패가 되냐면 뭐 다시 돌아와야죠. 왜냐하면 짐하고 같이 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열한 이 짐들은 밖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털고 뭐 물걸레 닦고 이래도 여기에는 뭐 먼지와 흙먼지 그다음에 진흙 이런 게 잔뜩 묻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실내에 놔두면 실내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캠핑용 짐은 반드시 밖에 이제 밖에서 이제 뭡니까 수납 공간에 이제 출입구가 밖에 있어야 돼요. 실내 있으면 안 돼요. 실내 있으면은 실내가 엉망이 됩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 한번 제 차가 지금 그런데 한번 어디 갔다 지난 여름에 이제 해수욕 갔다가 제가 귀찮아 아직 못 치웠어요. 벌써 그게 한 석 달 전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갔다 오면은 뭡니까? 이거 뭐 짐 치운다고 시급합니다. 안 그러면은 뭐 먼지 구덩이 속에서 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공간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저라면 안 삽니다. 저라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이 뭐 나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나는 뭐 무조건 스텔스만 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해보면은 차를 실제로 이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면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단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내가 좁아요. 실내가 좁기 때문에 뭐 답답해 미칩니다. 특히 남자분들 답답해 미치기 때문에 한두 번은 저도 스텔스 한두 번 해봤었어요. 집사람하고 해보고 좀 저도 해봤는데 그 이후로는 안 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이게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은 차를 몰고 나가면은 이제 무조건 도착하면 밖에 이제 의자하고 테이블부터 꺼내고 거의 밖에서 있어요. 잠만 안에서 자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 전시회 같은 데 가서 이제 이거 샤워실 있는 스타일의 캠핑카를 보시면서 아니면 업체에 가서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짐들을 넣을 때가 어디에 쓸까를 이렇게 유심히 보십시오. 일단 첫 번째 공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결국은 뭐 샤워실이나 통로에 구겨 넣는 수밖에 없는데 그 공간이 뭐 진흙, 먼지, 뭐 모래 이런 구덩이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도착하면 이거 다 청소해야 됩니다. 그냥 뭐 털어내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털어내면은 밤에 잘 때 그 흙먼지를 다 들이마시는 거잖아요. 물을 다 닦아내야 됩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게 이제 감안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치명적인 거는 이제 물이 부족합니다. 정수가 부족합니다. 자, 샤워할 때 물을 소모량을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뭐 나는 비누칠 일치 안 하고 그냥 세수만 하고 물만 묻히겠다 이렇게 해도 제 생각에는 1인당 1인당 제가 봤을 때는 15에서 20 한 번 사회 1회당 15에서 20리터는 할당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용을 할 때는 뭐 10리터도 나는 자신 있다, 15리터도 자신 있다고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면 너무 빠듯해요. 빠듯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여분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최악의 경우에 비누칠을 이렇게 다 했는데 물이 뚝 떨어지면 어떡하려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또 샤워를 하고 난 뒤에도 최소한 뭐 한 20리터 여유분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샤워를 하지. 안 그러면 막 불안해가지고 샤워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봤을 때 이거 그럼 몇 리터가 돼야 되나? 제가 봐서는 청수가 최소입니다. 최소. 최소 60리터는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업체에 갔는데 맨 처음 하게 해야 되는 게 청수 몇 리터예요라고 먼저 이거부터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이거부터. 근데 60리터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차는 사지 마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분명히 후회합니다. 샀는데 샤워를 안 하게 돼요. 겁이 나서 못 합니다. 보통 그리고 보면 하나 이제 팁을 알려드릴게요. 팁을 알려드리면 제가 요즘 하도 이제 저 샤워실 스타리아 캠핑카가 하도 붐을 일으키길래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업체들 이제 캠핑 소개하는 걸 웬만한 건 다 봤어요. 봤는데 받는 것 중에서 제일 이제 청수를 많이 이제 그 제공하는 데가 65리터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아요. 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스타리아가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스타리아에서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나이스해요. 그 다음에 오수도 보니까 65리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건 굉장히 나이스한 케이스고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청수 한 40리터, 오수 40리터 이렇게 제공을 하더라고요. 저라면 이 차는 절대 안 삽니다. 저라면 이 차는 절대 안 사요. 사용해보면 분명히 모자랍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뭐, 당일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모르겠죠. 1박이라도 하면은 밥도 해 먹어야 돼. 그리고 보면은 이 차들이 이거에 대한 배려는 아예 안 돼 있어요. 아예 안 돼 있기 때문에 100%이 차는 거의 100% 스텔스용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실내에서 예를 들어 1박 2일을 하면은 최소 밥 3끼에서 4끼를 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20리터 가지고 모자라요. 설거지하고 이래 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모자랍니다. 분명히 모자라. 물론 이제 뭐 레토르트 식품만 해가지고 사용하겠다 그런 모릅니다. 설거지를 아예 안 할래 이런 모르지만 그게 아니면은 그 20리터 가지고는 이제 요리에 좀 부족하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샤워 한번 해보고 나면 15리터 훌러당 날아가면은 한 명만 그것도 할 수 있죠. 두 명이면은 30리터 날아가죠. 그죠? 그럼 10리터밖에 안 남아요. 이게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면 무조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현실성 없음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팁이 뭐냐면은 저라면 65리터를 강력하게 사수할 것 같아요. 팁이 뭐냐면은 이거 정수 65리터, 오수 65리터 할 필요는 제가 보면 없어요. 없고 오수는 저라면 오수는 이제 합하면 어야 됩니까? 120, 130리터잖아요. 저라면 옥수는 한 30리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30리터 하면은 이제 그 30리터의 여분을 여기다 하는 게 90, 정수는 95리터를 하는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업체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차라리 청수를 95리터를 만들어 주시고, 오수는 30리터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한 번에 그 오수가 65리터가 생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않으니까, 그 오수를 중간중간에 비워주면 돼요. 비워주면은, 그리고 뭐, 보통 어떻게들 많이 하냐면은, 그 오스 드레인 그 밸브가 어차피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스를 이제 빼내는. 그러면 왜 하냐면은 이제 그 팔아요, 실제로. 이렇게 자바라를 이렇게. 그 오스통을 차 밑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밑에다, 밖에다가 넣어가지고 오스가 좀 찼다 싶으면 뭡니까? 드레인을 시키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화장실에 있던데 갖다 버리면 되죠. 그죠? 하수구에는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수구는 전부 다 오수가 아니라 빌물만 버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같은 데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0한 5리터짜리, 20리터 무거워요. 10한 5리터짜리 이제 오수통을 이렇게
그 자바라로 된 게 있어요. 이게 그 바람을 빼면 이렇게 얇아지는 거 그거를 하나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차박지에 가면은 그걸 이제 펴가지고 차 밑에 넣어놓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옆에 이래 보면은 얘가 좀 찼다 싶으면 갖다 버리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95리터면 상당히 괜찮거든요. 95리터면 쓸만해요. 진짜 쓸만합니다. 부부가 한 번 정도 샤워하고 그 다음에 한 1박 2일 정도 요리 마음껏 하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수를 제가 한다면은 이제 65리터가 바로 그 최소가 돼야 되는데 정수 95리터를 하고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수 65리터, 오수 65리터인 차량을 제가 봤어요. 뭐 업체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오수 뭐 30리터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봐서는 뭐 물 부족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잠자리가 좁습니다. 잠자리가 너무 좁아요. 너무 좁습니다.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보면 구조가 이래 됐어요. 차들이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앞인 경우에 대부분이 앞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 앞에 있는 건 좀 황당하고 대부분이 여기서 이제 샤워실을 뒤에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뭔가 수납 공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게 있어요. 싱크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벤치가 있고 그다음에 잘 때는 얘를 이렇게 펴는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폭이 지금 스타리아가 이 폭이 전체 폭이 얼마냐면은 바퀴 없는 쪽이 145입니다. 그 퀸사이즈보다 좀 작아요. 퀸사이즈보다 좀 작은 상태인데 이 폭이 꽤 되거든요. 이 폭이 제가 한 40cm는 좋게 돼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105거든요. 남는 게 요 폭은 105가 되는 거예요. 105가 되면은 둘이서 자면은 칼잠을 자야 돼요. 칼잠을. 싱글베드에 둘이 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부부가 체구가 자그만하고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한 번 정도는 잡고 잘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은 부부 싸움합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덩치가 큰 경우에는 제가 키가 1m 81이고 체중이 만 80kg 나가는데 덩치가 크죠.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105면은 저 혼자도 저는 답답해서 못 자요. 저는 145는 최소한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이게 길이도 보면은 아무래도 짧겠죠,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벤치로 쓰든지 침상으로 쓰든지 둘 중 하나밖에 안 돼요. 둘 중 하나밖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사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이게 펴놓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원래 누워서 뒹굴뒹굴 거리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대부분 침상 모드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게끔 돼 있어요. 대부분. 특히 겨울 되면은 이제 침상 모드로 만들어 놓고 여기 그냥 못 자거든요. 밑에서 한겨울로서 못 자요. 못 자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매트다 뭐라 했죠. 3겹 정도는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벤치 모드로 다시 컨버팅을 하면 침상에 3겹이 예를 들어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 다음 거기다가 이불까지 합치면은 4겹이죠. 거기다 베개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침상 모드로 돼 있으면 깔렸고 이제 베개 이렇게 놔두면 되는데 이걸 갖다 걷으면 왜 되느냐? 어디 놔둘랍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걸 걷으면은 더구나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전기 매트거든요. 탄소 매트든 전기장판이든 그러면 부피가 커요. 잘 접어지지도 않아요. 그걸 어디 놔두겠어요? 놔둘 데가 없어요. 놔둘 데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부지런하게 뭐 침상으로 그 밤에 잘 때만 침상으로 했다 이래 하지만은 한 두세 번 가면은 그 다음에는 안 가요. 안 쓰고 뭐 오로지 뭡니까? 이게 그냥 늘 깔아놔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오게 되네 허리 아파요.
허리 아픕니다. 전부 이제 앉은 자세에서 다 뭐 요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허리 아파요. 허리도 아프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자, 그러면 차선책은 뭔가? 잠자리 부족에 대한 차선책은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크게 스타리아 캠핑카는 두 가지가 대유행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샤워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스텔스. 요 스텔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외견상 이제 스텔스이기 때문에 이제 없는 게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뭐 어닝을 안 답니다. 왜냐 어닝을 딱 달아놓으면 바로 이제 그거죠, 그죠? 누가 봐도 캠핑카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루프탑 텐트를 또 안 달죠, 그죠? 루프탑 텐트를 안 달면 이점이 많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루프탑 텐트까지 없으면 완전 스텔스가 되죠, 그죠? 완전 스텔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잠자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만약에 이 차를 사면은 저는 반드시 루프탑을 만듭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필수적으로. 왜냐하면은 그러면 왜 하느냐? 그 차박지에 도착하면 루프탑을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올려가지고 벤치 모드에서 안 바꾸는 거예요. 그냥 침상 모드로는 안 바꾸고 벤치로 모드로만 1층은 무조건 벤치 모드로만 있는 거예요. 그럼 차박지에 딱 도착하면 루프탑 올리고 루프탑에다가 이제 요하고 매트하고 이런 걸 깔아놓는 거죠. 잠자리를. 그러면 자고 싶거나 낮에 이제 졸릴 때 내지는 쉬고 싶을 때는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런데 완벽한 해결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뭐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고 대부분 저희가 뭡니까 누워서 뒹굴뒹굴하죠. 누워서 뒹굴하기 때문에 이게 벤치에 앉아 있다가 눕고 싶으면 또 올라가야 돼. 그럼 굉장히 귀찮아요. 올라가면 처음에 한두 번은 재밌는데 두세 번 지나면 싫거든요. 잘 때는 올라가는데 그래서 앉아서 뭐 TV 좀 보다가 그냥 올라가려면 또 올라가야 되나 이래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귀찮아요. 굉장히. 한두 번은 올라가는데 상시로하기는 귀찮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이게 단점은 첫 번째는 귀찮다. 올라가기 귀찮다. 문제는 이 잠자리 부족 문제는 해결되는데 올라가기 귀찮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뭡니까? 노지나 캠핑장에서만 되죠. 그죠? 요즘 공영주차장 금지법이 있죠. 그죠? 공영주차장 차박 금지법 때문에 지금 이 스타일 캠핑카 가지고 완전히 뭐 붐이 일어나는데, 공영주차장 금지법에 보면은 이제 스텔스만 해야 돼요. 스텔스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요약하면은 공영주차장 금지법을 요약하면 이래요. 어떠냐면은 그 일본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일본. 딴 거 없습니다. 물건을 내놓으면 안 돼요. 테이블이 됐든 의자가 됐든 뭐든지 했든 차 밖에 내놓으면 안 돼.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위로 못 올립니다. 루프탑을 못 올려요. 루프탑도 못 올립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샤워실 스타일 캠핑카에서는 루프탑을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안 만드는 거. 그러면은 루프탑을 올릴 수 있고 뭡니까? 루프탑을 사용할 수 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안 남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 캠핑장, 두 번째는 노지. 그죠? 노지. 그런데 이 루프탑이 있으면은 안 올리면 되잖아요. 안 올리면 공유주차장 가서 안 올리면 되죠. 그죠? 그런데 노지나 그 다음에 캠핑장 제가 봐서 제일 많이 가는 게 아마 캠핑장일 것 같아요. 저는 가본 적 없습니다. 한 번 가봤네. 아니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스타리아 캠핑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제일 많이 가는 경우가 제가 봐서는 캠핑장이에요. 오토 캠핑장이죠. 그 다음에 노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마 공영주차장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루프탑이 있으면은 캠핑장이나 제일 많이 가는 캠핑장이나 노지에서는 루프탑 올리면 되죠. 그죠? 올리면 되니까.
루프탑이 없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세차가 굉장히 편하죠, 그죠? 세차장에 다 들어가죠, 그죠? 모든 세차장에 다 들어가. 자동 세차. 근데 루프탑이 있으면 오히려 되느냐? 제 차는 루프탑 있잖아요. 근데 약간이라도 폭이, 제 차는 뭐 폭이 굉장히 적어요. 수동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다녀보면은, 세차장 두 군데 중에서,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거절을 해요. 안 된다 그래요. 사실 전혀 문제 없는데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도 무조건 안 된다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하냐면 이제 한 군, 자주 다니는 데서 세차를 해주는 데 가가지고, 이 또 팁입니다. 세차를 한 번 하고 영수증을 보관을 해놔요. 보관을 해놓으면 그 다음번에 가가지고 이제 그게 직원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직원이 안 된다 그러면 영수증을 제시를 하면, 지난번에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이게 루프탑을 저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업체에서는 왜 하느냐면 루프탑 얘기를 자꾸 하지 말라 그래요. 온갖 핑계를 댑니다. 업체가 하는 모든 얘기는 장사 속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얘기는 마치 말 자체는 막 이게 뭐 고객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거짓말입니다.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하십시오. 왜냐 업체는 장사꾼이에요.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돈 벌려고 하지 무슨 자수사고 합니까? 뭐 대한민국 무슨 캠핑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저 사업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장사꾼이에요. 그거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루프탑은 자꾸 권하지 않아요. 온갖 핑계를 대고 뭐 루프탑 있으면요 뭐 하여튼 뭐 세차장도 못 들어가고요 스텔스도 안 되고요 뭐 온갖 얘기를 하는데 이쪽 길에도 없고 이쪽 흘리십시오. 내가 돈을 갖다가 그냥 6, 7천만 원, 7천만 원 이상 쓰는데 실용성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업체는 왜 하지 말라 그러냐? 일단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위에 구멍 뚫어야죠. 위에 또 얹어야지. 일이 많아요.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루프탑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그렇다고 또 돈을 또 엄청나게 많이 남길 수도 없잖아요. 왜냐면 가격 반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업체는 유리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루프탑으로 인해 가지고 에이스 요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발생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안 하는 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루프탑 가격이 보통 8천에서 1천 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차가 그만큼 저렴하게 보입니다. 루프탑 딱 들어가면 8천만 원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루프탑 빼보면은 6천에서 7천이거든요. 그러면 소비 입장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보는 거. 개조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2,500만 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3,500만 원입니다 얘기하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싸게끔 어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루프탑이에요. 루프탑을 빼버린다 이거죠. 근데 저라면은 반드시 루프탑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를 들어 루프탑을 안 했는데 루프탑은 중간에 못 합니다. 중간에 못 해요. 왜냐하면 내가 다 개조해서 나와서 나중에 루프탑을 하려고 가면 업체에서 안 해주죠. 왜냐면 루프탑 하려면 위에 안에 실내를 다 뜯어내야 되는데 해주겠습니까? 그거 안 해줍니다. 그거 거절하죠. 그러니까 루프탑은 처음에 개조할 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나중에는 못 들어가요. 뭐안 해요. 왜냐면 그 공사가 크거든요. 위에 천장 그 구멍 내야죠. 프레임 만들어 프레임 용접해야죠. 다시 하여튼 싹 다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중간에 안 됩니다. 낙장불입. 그래서 저라면은 루프탑을 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이제 알고 사셔야 돼요. 사셔야지 후회가 없지. 그다음 또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적어놓고 했어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좀 더 생각나면 하죠. 생각나면은.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타스만 캠핑카의 한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저 카운티 버스 캠핑카를 스타일 캠핑카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 더 사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별일 없는 한 카운티 캠핑카를 살 것 같아요. 아마 시기는 내년, 올해는 제가 안 돼요. 올해는 돈은 이미 가지고 있지만은
원래는 제가 이 또 일 또 벌리면 또 작업실 공사 안 됩니다. 작업실 공사 때문에 미치겠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초, 아니면 내년 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카운티 캠핑카를 만약에 이제 계속, 지금은 거의 뭐 확실한데, 만약에 안 사면은 차선책은 뭐냐? 차선책이 이제 타스만 캠핑카가 이제 두 번째 후보예요. 근데 타스만 캠핑카도 안 사면 세 번째 후보는 뭐냐면 유럽형 모터홈이에요. 모터홈 중고. 새 거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새 거 차 가치도 아닌 것 같고. 다시 말해서 이제 1순위는 카운티 버스 캠핑카가 1순위입니다. 2순위는 타스만, 3순위는 유럽형 중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새 거 사는 걸 좋아해요. 뭐 누구나 다 그냥 저는 특히 그래요. 뭐 물건을 저는 중고로 사본 적 없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카운티 버스 캠핑카를 이제 사면은 이제 차체 자체는 중고를 하게 될 확률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요. 새 차로 아예 해버릴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은 그럼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중고로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 공교롭게도 이 세 개의 가격은 거의 똑같습니다. 얼마냐? 9천이에요, 9천.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중에서 넘버원이 이거라는 얘기는 이게 제일 장점이 많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하는 건 장점 무조건 실용성이에요. 실용성이 문제, 일단 실용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 해보니까. 그 다음에 뭐 럭셔리함이고 이쁘고 뭐 이런 거지. 실용성이 베스트예요. 실용성이 없으면 안 쓰게 됩니다. 문제가 안 쓰게 돼요. 무조건 실용성이 첫 번째도 실용성, 두 번째도 실용, 세 번째도 실용성. 근데 한국 사람들의 이제 국민성이 제가 봐서는 뭐 이쁘고 폼 나는 거를 목숨을 거는 것 같아. 저는 전혀 안 해요. 저는 무조건 실용성이에요. 제가 성격이 되게 까탈스러워가지고 실용적이지 않으면은 저는 안 써요. 사용을 안 한. 지금 스타리아 캠핑카 지금 1억 1천만이나 들여놓고 지금 출고한 지가 만 2년이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다 돼가는데 5분 간다 그래요. 그거 왜냐? 실용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실용적으로 봤을 때 카운티 캠핑카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스만, 세 번째 유럽 모톰 중고예요. 이거는 안 할 확률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만약 유럽형 모톰이 정말 마음에 들면 유럽형 모톰을 저는 새 거를 삽니다. 새 차를 사요. 뭐 아예 3억 5천 주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근데 3억 5천, 돈은 분명히 새 차를 사면 3억 5천짜리 사는데 문제는 너무 약점이 많으니까 돈은 3억 5천 냈는데 3억 5천이면 아파트 한 채예요. 근데 이 약점 많은 거를 3억 5천씩이나 주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샤워실 그 스타리아 캠핑카가 진짜 대세는 대세 같아요. 샤워실 스타리아 캠핑카만큼이나 지금 대세가 타스만 캠핑카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자, 따져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대부분 이렇게 생깁니다.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고, 전장은 뭐 6.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은 뭐 대부분 여기 있죠, 그죠? 뒤쪽에 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여기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창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그죠? 자, 타스만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 2열이 없는 타스만이 출시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려면 2열이 없는 게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전체가 캐빈으로 변하는데,
자, 그 이 차에 장점이 많습니다. 많아요. 지금 근데 이제 한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좋은 것만 보고 샀다가는 뭡니까? 나중에 안 좋은 점, 쓰다 보면 안 좋은 점이 문제지 좋은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이제 후회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계를 아시고 사더라도 사시라. 이 말이죠. 그죠? 자, 저라면은 이걸 타스만 캠핑카를 저는 사면은 무조건 뭡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그 2열이 없는 차가 나오더라도 저는 무조건 2열이 있는 차를 삽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늘 뭐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캠핑카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외부 짐, 다시 캠핑 짐이라 그럴게요. 캠핑 짐 수납 공간입니다. 수납. 이게 제가 보기엔 넘버 원이에요. 이거 먼저 봐야 돼. 이거 안 되면은 그 캠핑카는 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나는 스텔스로만 할래.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해보면은 절대로 안 그래요. 절대로. 딱 차박지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차박지에 도착을 했다. 그럼 맨 처음에 의자 2개 꺼내놓은 걸 맨 처음에 해요. 저는 이제 집사람과 같이 가는 그걸 맨 처음에 딱 주차 딱 하고 바로 맨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의자 2개 꺼내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이제 와 좋다 이래 되게 이게 출발입니다. 아니면은 의자 2개 꺼내고 테이블 한 개 꺼내는 게 이제 넘버 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를 해요. 그 다음에 다른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자 어디 놔둘 겁니까? 이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타스만을 보십시오. 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칸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타스만으로 국한 지을게요. 지금 사면서 뭐 제가 왜 칸을 사겠습니까? 타스만 사지. 왜냐하면 칸하고 타스만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스만을 사면은 뭘 살 것인가가 또 문제잖아요. 저라면은 무조건 오프로드 삽니다. 저는. 무조건. 왜 그러냐면은 타스만을 사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 건너가기 위해서 저는 샀거든요. 겨울을 건너가기 위해 가지고 겨울을 건너갈 거 하면 굳이 타스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오프로드를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프로드가 월등히 힘이 좋죠. 아무래도 차량구도 확실하게 되고 차 높이도 조절되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 왜 그러냐면 이 캐빈이 이거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캐빈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얼마나 무겁냐 하면은 그래가지고 타스만이 그 출시된 지가 벌써 이제 좀 됐죠. 됐는데도 그 최근에서야 비로소 이제 그 캠핑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무게 때문에 이게 그 계절 허가가 잘 안 난대요. 무게 때문에 그만큼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프로드 살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차를 딱 보면은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시면은 얘를 배제하면은 외부 짐 넣을 데가 없습니다. 요만한 거, 뭐, 진짜, 요런 공간밖에 없어. 여기 뭘 넣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못 넣어요, 이게. 아니말로, 커미추 하나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 놔둘 겁니까? 놔둘 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방법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타스만에서 캠핑짐 수납할 공간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타스만을 샀어. 이거 사는 거죠. 사가지고 한 2, 3년 굴렸어. 2, 3년 마음에 들어. 모든 면에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차를 바꿀 생각이 없어. 그러면은 저는 개조를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제 4인승이겠죠. 이래 되면은 2인승으로 개조를 하고 있냐면은 뒤에를 의자를 완전히 뜯어내버릴 것 같아요. 뜯어내버리고 바닥하고 벽에다가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펜스를 칠 것 같아요. 쳐가지고 여기를 진짜 제대로 된 수납장으로 만들어 버릴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알루미늄 가지고 판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제 중간에 칸도 한 3칸 질러 가지고 이렇게 해버릴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가 굉장히 날씬하게 변해서 그 대신 두빙밖에 못하죠. 그죠? 그래서 타스만에서 외부 짐 넣을 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래 돼 있죠.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의자가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의자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짐을 여기에 넣고 이렇게 쌓아 놓든지, 아니면은 의자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숙일 수 있죠. 그죠? 의자를 앞으로 숙여놓고 짐을 이래서, 이래야 되죠. 그죠? 이래야 되는데, 자, 이러다 보면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공간은 제가 저는 넉넉까지는 아닌데, 빠듯하게, 아주 빠듯하게, 겨우겨우 막 구겨 넣으면 되긴 될 것 같아요. 공간의 넓이는. 그, 제가 봐서는 이제 스타리아 제 차나 카운티만큼은 분명히 안 해요. 카운티만큼은, 카운티 트렁크 공간까지는 안 나는데, 그보다는 적지만, 어쨌든 간에 막 구겨 넣고, 막 짐 최적하고, 웬만한 짐은 다 빼버리고, 꼭 필요한 거 이렇게 하면은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시트 다 버립니다, 시트. 이 시트잖아요. 가죽 시트잖아요. 시트 다 버려요. 왜냐, 이게 보면 이 짐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짐들이 먼지, 모래, 진흙떡입니다. 젖은. 떡이 돼요. 그게 시트, 뭐, 한마디로 뭐, 시트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테이블이니 뭐니 이런 게 이제 삐죽삐죽 하잖아요. 삐죽삐죽 하기 때문에 이게 넣고 빼고 넣고 빼고 계속 하다 보면은 시트, 가죽 시트든 직물 시트든 스크래치 다 납니다. 찢어지고 스크래치 나고 나중에 시트 못 쓰게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분명히 이래 돼요. 분명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차를 갖다가 중고로 팔거나 이럴 때는 이제 시트를 뭐 다시 첨가를 하든지 뭐 이래야 돼요. 아니면은 뭐 돈이 또 왕창 깎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공간이 있으니까 이 짐들을 실을 공간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다시 말해가지고 캠핑짐 수납장이 있긴 있다. 뒷일, 2열에. 그러나 한계는 명확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열에 공간이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연비가 안 좋습니다. 연비. 이 타스만이 가솔린 차량입니다. 가솔린 차량. 디젤은 아닙니다. 가솔린 차량인데 연비가 뭐 업체가 6, 7km라고 얘기하거든요. 업체가 6, 7km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제가 4, 5km라고 봐야 됩니다. 잘 봐야지. 왜냐 업체는 항상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기름값 장담하건대 부담스럽습니다. 장담하건대 부담스러워요. 이 콜로라도 가지고 이제 캠핑하는 분들 꽤 많잖아요. 꽤 많은데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 단기간 운영하면 모르겠는데 콜로라도 가지고 뭐 1년 넘어가면은 대부분이 연비가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근데 얘가 이제 콜로라도보다는 이제 뭐 용량이 작은데 콜로라도도 이제 디젤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 콜로라도보다 얘가 이제 용량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적죠, 그죠? 왜냐하면 미국 차는 다 이렇게 배기량이 크죠. 그런데 아마 연비는 콜로라도하고 얘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콜로라도가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CC가 크기 때문에 뭡니까? 힘이 좋아요. 그래서 똑같은 무게의 뒤에 짐을 실었을 때 CC가 클수록 오히려 연비가 더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저는 이제 가면 요즘 안 갔습니다만 옛날에 많이 다녔죠. 가면 항상 저는 이제 풀사이즈 SUV를 빌려요. 큰 거 있잖아. 뭐 캐딜락 롱캡 이만한 거 이런 거. 풀사이즈 SUV를 빌리면은 놀라는 게 뭐냐면은 그 6000cc, 7000cc인데도 실제로 타보면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연비가 엄청 좋아요. 놀랄 정도 좋아요. 왜냐면은 차가 힘이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기름값 부담스러울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확실해요. 아마 처음에는 뭐, 아이 뭐 차가 좋으니까 뭐 탈만하나 이러다가 한 1년 정도 좀, 너무 부담스러운 걸
나중에 2년 정도 지금 와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 될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속도 제한. 제 생각에는 아마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카운티 캠핑카는 속도 제한이 110km인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살 거니까. 그리고 B클래스이기 때문에 뭐 캠핑카 개조했다고 가지고 속도 제한이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버스가 110이죠, 그죠? 그런데 유럽형 모터홈을 제가 관심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속도 제한이 90km로 알고 있습니다. 80인가 90인가. 그래서 얘도 아마 10중 8구는 속도 제한이 80에서 90km일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라도 저는 안 삽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왜냐하면 지금도 스타리아 속도 제한 없잖아요. 그죠? 지금도 한 번씩 여수나 이런 데 가면 큰맘 먹고 가야 돼요. 큰맘 먹고 가야 되는데, 어이구, 저는 이제 제가 출신이 경주입니다. 경상북도 경주. 그 컨디버스 캠핑카를 사면 저는 계속 경주에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경상도 쪽이 좋은 데가 워낙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버스 캠핑카를 사면은 저는 한번 집을 낯서면 일주일씩, 이주일씩 가려고 지금 별로고 있는데 주로 이제 남쪽에서 놀라 그래요. 저 남해안이나 그다음에 영광 이쪽 엄청 좋잖아요. 목포 영광 이쪽. 그다음에 경주, 그다음에 경상북도 쪽. 그런데 어휴 80, 90km로 간다. 그럼 아침에 출발하면 밤에 도착해요. 이거 우이다냐 이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속도 제한을 불법으로 막 풀고 이래가지고 그죠? 불법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만지면 풀어지죠, 그죠? 그래놓고 막 다니는 분, 제 생각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카운티 캠핑카도 110인데 답답하다고 어떤 분들은 뭐 125 정도로 풀어가지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절대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거 왜 그러냐. 만약에 이러다가 사고 나잖아요. 그럼 인생 망칩니다. 진짜. 진짜 인생 망쳐요. 그럼 진짜 감옥 가요. 진짜 사고 나면. 사소한 사고라 가지고 감옥 가요. 절대로. 그것도 위험하고 실제로 또. 속도 제한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냐면 타스마는 이게 그 80, 90km 풀어도 본인이 잠시 이상 안 다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스만이 그냥 픽업이잖아요. 픽업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혼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혼자서 그 약간의 짐을 싣고 조용조용 다니는 데인데 왜냐면 이만큼 올려놨어요 지금 이만큼 올려놨는데 감당을 못할 정도로 올려놨는데 차가 기뚱기뚱 할 건 부어질 뻔해요. 그 특히 커브 틀고 이러면 이 차 이거 넘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게 확실한데 거기다가 뭐 80km 이상 달린다? 본인이 겁이 나서 못할 것 같아. 그래 분명하지만 이 차를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게 차를 운전을 쫙 하면은 옆에 뭐 대형 트럭이나 버스 지나면 차가 쭉쭉 빨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제 생각에는 속도 제한이 있든 없든 간에 실제적으로는 아마 80km로 이제 빌빌빌빌 거리면서 다닐 게 불보듯 뻔한데, 저는 노 땡큐입니다. 80km로 어떻게 가? 진짜 노 땡큐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일 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차가 이제 불안정해요. 차가 이제 위가 무겁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할 거예요. 기우뚱기우뚱. 자, 보십시다. 자, 무조건 이제 나쁜 쪽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자, 평면도로 볼게요. 평면도로. 제일 일반적인 타스만, 현재 나오는. 아직까지는 타스만을 출시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게 때문에 그 무게에 이제 맞출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대요, 아직은. 그래서 무게를 낮추려고 별짓 다 하더라고요. 자, 이래 돼 있죠. 일단은 뭐 2열까지는 그 운전석하고 이제 그거에 생략할게요. 그리고 현재 나오는 타스만들은 중간에 이제 그 워크스루가 대부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워크스루가 저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카운티 캠핑카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워크스루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워크스루.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운행을 하면서 뒤로 가면 안 되지, 그죠? 뒤로 가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실용적으로는 살짝 하게 됩니다. 저 스타리아도 뭐 운행하면서 이제 한 번씩 집사람이 뒤로 살짝 넘어가거든요. 이 집사람 특히 이제 양치질을 꼭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옛날에 암치료 후유증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워크스루가 안 되는 거는 치명적인 약점 같아. 하여튼 좌우지단감. 자,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이래 돼 있죠. 왜 이래 있냐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벙커가 이제 이렇게 있죠. 이쪽이 이제 벙커 베드가 돼 있죠. 그죠? 벙커 베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구조가 이래요. 대부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디귿자로 테이블이 있죠. 너무 길다. 이만큼까지는 안 되죠.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싱크대가 있죠. 인덕션 있고, 여기에 냉장고 있고, 뭐 다른 구조 있지만 여기 이제 도어가 이렇게 있죠. 대부분 요래돼 있더라고요. 요래돼 있는데, 타스마니아에서 타스마니 저는 유럽형 모터홈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더 좋냐면은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한국 사람한테 이게 훨씬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유럽형 모터홈의 치명적 약점이 뭐냐면은 차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평면들 보면은 중간에 뭡니까 잘렸습니다. 중간에 잘렸고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이쪽이 거실이고 이쪽이 침상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외국에 한 5년, 거의 5, 6년 살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잘 때 이후에는 침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생활은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 생활하면서도 낮에도 뒹굴뒹굴 누워야 되기 때문에 침대와 소파는 붙어 있어야 돼. 아, 침대가 아니죠. 우리는 바닥에 그냥 뒹굴거리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이게 잘려 있으면 어두워요. 어둡고 보면 굉장히 공간이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카운티 캠핑카를 살 때 반드시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체 뻥 뚫려 있잖아요. 뻥 뚫려 있으니까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개방감이 좋아요. 근데 실제로 사이즈를 재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되게 유럽형 모터홈보다 한참 좁아요. 좁은데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실제로 타보면 유럽형 모터홈보다 월등하게 넓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뻥 뚫려 있으니까. 근데 요거하고 요거 보십시오. 요거 보시면은 180도 돌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여기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높이가 똑같은데 이게 더 나았죠. 근데 얘도 보면은 얘는 왜 되냐면 옆에 이제 인면도를 그리면은 벙커가 이래 있으면은 이제 의자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요 정도예요. 의자에 이제 얘는 의자에 여기 벤치에 앉는 높이보다 살짝 더 높이 이 침상이 있어요. 그리고 등받이는 침상 위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대로 바로 털어놓을 수가 있죠. 근데 얘는 등받이 높이하고 침상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앉아가지고 뭐 같이 TV도 보고 뭐 컴퓨터도 하고 밥도 먹고 놀다가 올라가가지고 살짝만 더 올라가가지고 그대로 들어 누워가지고 보통 여기 TV가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럽형 모터홈보다는 얘가 훨씬 뭡니까 한국인들 우리의 생활 습관에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봐서는 타스만을 이제 그 카운티 캠핑카의 차선책으로 타스만을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요 구조입니다. 요 구조. 요 구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싫어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워크스루가 안 된다는 거는 저는 되게 싫어요. 되게 싫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부분 안 뚫어요. 대부분 아직까지는 뚫는 워크스루가 되는 타스만은 없습니다. 나중에 뭐 이게 뚫는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잘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좌석이 운전석에서 뒤로 넘어올 일은 아예 없죠. 조수석에서 뒤의자로 가지고 다시 또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리고 또 이제 화장실은 꽤 넓게 나오죠, 화장실은. 그런데 타스만에 이제 결정적인 약점이 있더라고요. 약점이 뭐냐면은, 이제 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뭡니까? 턱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턱이 그 이제 계단이잖아요, 여기가. 계단인데, 여기 싱크대도 인덕션 여기하고 이렇게 딱 그거 서로 뭡니까? 부딪힙니다.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뭡니까? 그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할 때는 여기 덮는 거를 대부분 제공을 하죠. 높이를 맞추는 그걸 덮어야 돼요. 덮고 이제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절름발이가 돼 한쪽이 푹 내려가지고 그죠?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 같아요. 그래서 어떤 차들은 보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런 구조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여기에 그걸 놔두고 싱크대하고 이렇게 인덕션 놔두고 문을 뒤로 내는 거예요. 이렇게.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이거 양점이 뭐냐면은 답답해 보입니다. 답답해 보여요. 이쪽이 있으면 덜 답답하고 이쪽은 왜냐면 이 길이가 이렇게 길게 보이기 때문에 되게 답답해 보여요. 그래도 제 생각에 실용성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문하고는 상관없이 뭡니까 여기에서 뭐 요리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는 동안 여기 사람들이 뒤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타스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타스만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인 게 지금 새 차로 해가지고 한 9천만 원에 있죠, 그죠? 보통 뭐 8,500 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엑스프로로 해가지고 하면 9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9천 정도.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벙커가 높죠. 벙커 베드는 요즘 점점 잘 나오더라고요. 점점 잘 나와가지고 한 이게 그 높이가 천정고가 벙커 베드에서 천정고가 요즘 한 1m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하거든요. 1m면 충분해요. 90 정도가 돼도 웬만하면 괜찮거든요. 웬만하면 괜찮은데 1m만 되면은 뭐 진짜 충분해요. 그리고 그 카운티 버스 캠핑카도 침상 위에서 이제 그 천장까지 높이는 한 1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 카운티 캠핑카하고 가장 흡사한 게 이 구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C타입이죠, 그죠? C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불안정하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장점 같아요. 그 에어 서스펜션을 제공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큰 장점이에요. 이거는 진짜 큰 장점이에요. 만약에 타스만 캠핑카를 이제 구입을 하실 요량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업체들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이걸 제공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무조건 저는 이거 합니다. 무조건. 선택의 여지가 고민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만 해도 카운티 버스 캠핑카 같은 거는 요것만 한 800만 하거든요. 그런데 어서서 장착을 해가지고 뭐 8,500에 나오더라고요. 타스만이. 그럼 정말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캠핑카를 운행을 해보면은
그 차박지에 도착하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라벨링을 해야 돼요. 그 차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기울어져 있으면 특히 뭐그 침상이 기울어지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릇이나 이런 게 한쪽으로 기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잠자리는 사람이 의외로 되게 예민합니다. 한 예를 들어가지고 한 2, 3도만 기울어져도 사람 알아요. 잠자리가 불편하고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영 피곤하고 이래요. 그래서 라벨링을 하는데 라벨링이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에요. 근데 에센스가 있으면은 라벨링 되잖아요. 그죠?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봐서는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타스만 캠핑카 제작사의 한 50% 정도는 에센스를 기본으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에센스가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나중에 그 뭐냐 물을 건너갈 때 얕은 겨울 이런 거 건너갈 때 뭡니까 그 에센스로 조금 높이를 올려 가지고 건너가면 훨씬 낫죠. 아 그리고 이제 그거 하는 거는 그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느 캠핑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캠핑카든 마찬가지인데 꼭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배터리 함하고 그 다음에 그 에어컨 외기 설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많은 경우에 차의 하부에 장착을 합니다. 하부에 장착하면은 뭡니까? 그리로 물 들어가거든요. 그 배터리함이나 에어컨 외기가 하부에 장착되어 있으면은 물 건너가면 안 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난방 방식. 난방 방식은 온수로만 하십시오. 열풍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 비염 있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입니다. 진짜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온수로만 그 바닥 혹은 라지에타 방식. 보통 보면은 이제 잘하는 업체들은 바닥은 바닥대로 하고 바닥이라는 거는 뭡니까? 따로 줄까요?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열풍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보통 보면은 이제 온수를 보통 보면은 이제 무조건 두 군데는 해야 돼요. 두 군데는.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침상 침상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침상. 침상 바닥 무조건 온수가 돼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바닥이 돼야지 그죠? 근데 꽤 많은 업체들이 바닥만 하고 침상은 안 해요. 이러면 안 돼요. 침상도 하고 바닥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침상을 안 하면 밤에 잘 때 추워요. 그 이게 저 야외이기 때문에 춥습니다 진짜 이렇게 선덕선덕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못 살래요. 그러면 왜 되느냐? 따로 또 전기요를 또 깔아야 돼요. 그럼 또 전기 먹잖아요. 그리고 또 지저분해집니다. 근데 침상 자체가 아예 온수 난방이 되면은 그럴 필요가 없죠. 굉장히 쾌적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침상하고 바닥 무조건 해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그 온수 온수 그 바닥 온볼 볼라죠, 그죠? 더하기 이제 라지에이터가 제일 나요. 그 바닥만 하면은 이제 바닥에 이제 볼라만 돌아가면은 이제 그 선덕선덕 하니까 라지에이터를 또 따로 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확실하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를 할게요. 중요한 걸 얘기하면은 이거는 얘기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가습기. 가습기 용량이 반드시 대용량이 돼야 됩니다. 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이거 완전 가습기 분야는 저는 완전 전공입니다. 진짜 이거 완전 주택이 웬 집사람 때문에 그래요. 집사람은 얼마 전에도 한번 난리가 났는데 이제 습도가 집사람은 이제 50% 미만으로 떠지면 코피를 이렇게 수돗물처럼 흘려요. 그냥 뚝뚝 하는 게 코피가 콸콸콸 나는데 뭐 거의 2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끔찍해요. 그 이제 암 치료 이제 후유증입니다. 뭐 10년이 넘는데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습기를 저희는 이제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집사람이 어디에 있든 어떤 경우에도 뭡니까? 습도는 무조건 5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돼요. 오죽했으면 제가 비행기 탈 때도 가습기 가지고 타요. 안 그러면 집사람이 큰일 날 때 비행기 안에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가습기 틀어가지고 이제 코 밑에 가습기 대놓고 그 정도로.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어, 실내 실측 습도가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가습기 바로 옆에 습도를 측정하시면 안 돼요. 측정하시면 안 되고, 자, 보십시다. 캠핑카 이래 있어요. 이래 있는데, 예, 가습기를 여기 틀어놨어요. 여기 틀어놨으면은 습도는 여기 측정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습기에서 가장 먼 쪽을, 가장 먼 쪽을 측정해야 됩니다. 가습기 바로 앞에야 당연히 습도가 높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가습기 바로 앞에는 98%인데 여기서 한 2m 떨어지면 5%나 돼요. 5%. 그러면은 왜 됩니까? 비염 환자들한테는 죽음입니다. 코 막히고 코 편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습도를 얼마를 유지해야 되냐면은 최소 5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실제로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 가습기 팔잖아요. 그죠? 온도하고 습도 나오는 거 뭐 2,000원짜리 팔잖아요. 습도계.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정확하거든요. 측정을 했을 때 그 가습기에서 제일 먼저 50%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측정을 해보시면 굉장히 충격을 먹습니다. 왜 충격을 먹냐면은 뭐 가습기에 이제 막 김이 무럭무럭 나고 난리가 치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습도는 5%입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4개 하려면 4개 할 수도 있어요. 그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면은 그 차를 몰고 이제 야외로 나가면은 습도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습기 틀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대. 눈으로만 이제 막 김이 풀풀 나니까 기분으로만 습도가 높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5%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휴대용 가습기는 완전 백해묵입니다. 전혀 쓸모없습니다. 그 USB에 꼽아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저희 집에도 그거 한 10개 정도 있어요. 별거 다 봤어요. 가습기만 제가 산 게 한 30개 정도, 40개 정도 샀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제가 도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완전 쓸데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정용 가습기도 이것도 전혀 쓸데없는데 보통 보면 이제 4리터짜리 이것도 측정해 보면은 뭐 가정용 가습기를 막 휴대용 가습기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들었는데 실제 측정해 보면은 뭐 습도가 10% 이래요. 그 50% 어린 반푼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뭘 확인하셔야 되느냐? 뭘로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가습기의 그 초음파, 보통 초음파 가습기를 쓰니까 초음파 진동자의 개수로 하시는
진동자 개수가 최소 2개, 가급적 4개짜리 쓰셔야 돼요. 저희 집에서는 4개짜리밖에 안 씁니다. 4개짜리밖에. 그리고 외국에 나갈 때도 저는 이거를 들고 나가요. 이거는 일본에 갈 때도 이거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4개짜리 아니면 습도가 안 올라가는 거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가습기는 워낙 중요합니다. 그 애기 있어진 집이나 그 뭐냐 그 뭐냐 애기 있은 집이나 저 뭐냐 비염이 환자가 가족 중 비염 환자가 있는 집에는 습도를 50% 미만으로 유지하는 거는 그 애기나 비염 환자를 고문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안 당해보면 모르고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도 무조건 50% 이상 유지해야 돼요. 첫 번째는 진동자가 최소 2개, 가급적 4개가 좋습니다. 4개가 제일 좋아요. 근데 2개짜리는 또 잘 없어요. 찾아보면 대부분 1개 아니면 4개거든요. 1개는 어림도 없어요. 무조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되느냐 하면은 이게 물탱크 최소 10리터에서 17리터 정도 돼야 돼요. 저는 요렇게 씁니다. 저는. 자, 이 2가지 다시 말해서 진동자가 최소 2개에서 4개가 되고, 왜냐하면은 물탱크도 이래 되면은 무조건 10리터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 예를 들어 진동자가 2개인데 물탱크 5리터 그러면은 한 1시간 틀면 물도 넣어야 돼. 그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10리터는 돼야지 한 서너 시간 이상 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거 전동자 4개짜리 그다음에 물탱크 무조건 17리터. 17리터가 시판하는 가속기 중에서 용량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거 쓰면은 한 24시간 가거든요. 한 24. 근데 한겨울에는 24시간도 안 가요. 한겨울에는. 그렇게 하면은 50% 유지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버스 캠핑카 제가 카운티 버스 캠핑카를 사면 왜 하냐면은 이제 업체에다가 미리 얘기도 해놨어요. 이거를 저는 쓰겠다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버스 캠핑카가 이래 있으면은 이렇게 됐고 이제 여기에 이제 벤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하나의 구멍을 뚫으려고 그래요.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심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습도가 50% 이상 유지되거든요. 유지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운행하고 난 뒤에 이제 문 다 열어놓고 이러면은 이제 습도 높고 안에 곰팡이 끼니까 습도 뚝 떨어지겠죠. 시리즈를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어디까지나 이제 제 사견입니다. 제 사견으로 결론은 무엇인가? 결론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시리즈를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아파트 주차를 컴퓨터를 구입하실 때 아파트 주차, 다시 지하 주차장이죠. 아파트 주차를 무조건 나는 해야 된다. 그거 이외에는 일체 생각을 안 한다. 라고 생각을 하지. 뭐, 제 같은 경우는 그랬었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경우에는 이제 답이라기보다는 가장 최선책이죠. 뭐, 다른 솔루션도 있긴 합니다만, 다른 최선책, 가장 그 적절한 대안은 뭐냐면은 스타리아 캠핑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단,
제 경우였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스타리아 캠핑카를 큰 돈을 주고 구입을 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 저처럼 아예 안 타게 되는 뭐 있어봤자 소용이 없죠. 안 타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해봤는데 뭐 제 주위에 지인도 뭐 못 본 그런 분들 계세요. 스테라 캠핑카를 아주 잘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체구가 작은 여자분들 혹은 이제 남자분이지만 혼자서 그냥 혼자서 다니면서 진짜 스텔스만 하시는 분들이 희귀하지만 계시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안 쓰게 됩니다. 아마 저 같은 케이스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실을 그 난리를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타리아 캠핑카를 그러면 캠핑카 중에서 뭐를 사는 게 제일 좋은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절대로 일반론이 아닙니다. 저라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2년 전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산다면은 아니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캠핑카가 없다. 근데 나는 무조건 스타리아 캠핑카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유니밴, 유니캠프 중고를 삽니다. 저라면은 제가 이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캠핑카 중고를 구입할 것 같아요. 중고를. 그 중고를 구입하면 가격이 훨씬 싸죠, 그죠? 뭐 어차피 이 유니캠프 스테레오 캠핑카는 뭐 이게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 구조를 생산하는 회사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왜냐면 구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거를 시중에 중고 나오거든요. 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중고를 차라리 삽니다. 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시공이 엉터리로 된 부분을 이제 별도로 돈을 주고 뭐 많이 줄 필요도 없어요. 한 3, 400만 원? 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그 전기 관련이죠. 그 캠핑카 그 수리업체에 가가지고 수리업체도 굉장히 많아요. 가가지고 이제 돈을 따로 주고 완전히 이제 재시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뚜껑 열고 안에 이제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 거를 다 깨끗하게 타일로 묶고 해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재시공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돼요. 그러면은 그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뭐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면 몇 년 탔다고 뭐 배터리가 뭐 에이징되고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있긴 있겠지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중고로 된 걸 사셔도 배터리에 데미지만 먹지 않았으면은 뭐 10년 정도는 너끈히 탑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격도 별로 안 되고 좋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그 멀티모듈, 저는 이제 그걸 멀티모듈이라고 하는데, 싱크대 부엌 키친 멀티모듈은 이제 제가 별도 제작을 저라면 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봐서는 지금도 가장, 그 대신 이제 풀 옵션이죠. 그죠? 풀 옵션으로 써야 됩니다. 풀 옵션은 뭐 가격이 지금도 아마 꽤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맞아 제 차 같은 경우는 풀 옵션 중에도 풀 옵션이죠. 지붕에 루프탑까지 다 완전히 보강 다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뭐 팔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판다 그래도 아마 7천만 원 이상은 분명히 가격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워낙 고급이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를 한다 그러다가 저는 7천만 원 미만으로는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차라리 이게 더 나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은 차가 실용성이 있어요. 쓸 수 있는 차가 됩니다. 오토 캠핑도 되고 캠핑짐도 다 넣을 수 있고 밤에 자는데도 침상도 굉장히 광활하고 모든 게 다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가장 최근에 경량의 샤워실 캠핑카까지도 보면은 실제로 사용을 하면 실용성이 너무 많이 떨어질 게 불보듯 뻔합니다. 그 실용성 떨어지면 안 쓰게 돼요, 진짜. 자, 그 다음에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무조건 하겠다 그러는 것보다는 스타리아지, 그죠? 이 스타리아가 최선책인데 캠핑카가 저라면은 그 사지 마시라고 권합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 사는 게 좋아요.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만약에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이럴 것 같으면 저는 안 삽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놓고 안 쓸 확률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중고로 내다 팔아야 돼. 중고로 팔면은 예를 들어 제가 방금 7천만 원 그랬잖아요. 최소 저는 7,500원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 팔든지. 왜냐하면 1억 1천만 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보면 예를 들어 7천에 팔았다 칩시다. 그럼 자그마치 4천 한 500만 원 정도 제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불과 2년 만에. 그래서 저러면은 차라리 사지 마시라고 원합니다. 차라리. 그럼 뭐냐. 결국은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이번 시리즈의 최종 결론인데, 가장 추천한다 이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카운티 버스 캠핑카를 하는 게 답입니다. 어, 뭐, 중고차를 뭐 새 차로 계좌하면 1억 한 4천 되버리니까 중고차로 계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은 제 생각에는 이제 8천 플러스 1,000만 원 정도를 잡으시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그럼 9천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그 중고차 차 가격 포함해서 8천만 원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뭡니까? 꼭 필요한 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단열 이런 거. 이거보다 더 넘게 뭐 해야 되냐면은 나중에 더 큰 돈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차가 너무 안 좋은 차라고 차값은 제가 봤을 때 최소 4천 이상은 돼야 돼요. 4천 이상은. 안 그러면 차 밑에 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 괜히 뭐 아끼려다가 나중에 더 큰 돈 쓰지 마시고 뭐 아예 넉넉하게 8천 정도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후계죠. 후계조를 한 뭐 예를 들어 물건도 사야 되고 이런 걸 한 1,000만 원 정도 이유를 잡고 총체적으로는 9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캠핑카를 한 번 산 사람은 있어도 아직 캠핑카를 안 산 사람은 있어도 캠핑카를 한 번 산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소유를 해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저만 해도 하나 또 사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캠핑카를 소유하신 소유주분들 보면은 두 번 사는 사람도 제가 보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3회 이상을 사더라고요. 그 한 번 사가지고 기기변경하고 또 하고 이렇게 최소 3번은 하더라 이 말이죠.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아니면 한 번 사고는 이제 팔고 두 번 다시 안 타든지 그 경우는 안 타는 거죠. 그죠? 근데 계속 타시는 근데 또 캠핑카를 사서 사용해 보면 너무 편리해요. 너무 편하기 때문에 한 번 사면은 계속 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한 번 만약에 기기 변경할 때마다 최소 몇 천만 원의 이제 그 자금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 번에 가는 게 뭐 당연하게 너무나 낫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제가 봐서는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주차는 월 주차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 부분을 뭐냐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캠핑카를 사겠다는 얘기는 월 주차장을 사겠다는 얘기와 동등한 의미라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이걸 안 받아들인 바람에 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처음부터 막 차라리 막 월주차를 하려고. 근데 뭐 주위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차를 사놓으면 월주차장을 찾아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차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집 바로 인근에 주차장을 찾는 게 좋겠지만, 예를 들어 서울 경우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죠. 경기도권도 제가 수원 사는데 수원에도 월주차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해놓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월주차를 어디에 하냐면 일반 주차장이 아니라 반드시 캠핑카 주차장을,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하셔야 돼요.
이, 이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찾아내시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게 일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주차를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캠핑카를 거기 세워놨어요. 근데 일반 주차장에 세워놨어요. 그러면은 월주차기 때문에 차량 넘버에 대해서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여행을 가면은 이제 여행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승용차로 혹은 SUV로 집에서 짐을 싣고 주차장에 가서 그 차를 세워놓고 짐을 캠핑카로 옮기고 캠핑카에서 떠나잖아요. 그럼 떠나가 있는 동안 2박 3일이든 일주일 됐든 간에 가지고 간 SUV나 승용차 주차비를 따로 또 내야 돼요. 왜냐하면 차량 넘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캠핑카 전용 주차장은 그 비용은 안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캠핑카를 출고하고 나면은 그 차량 그 주차장 한 칸을 이제 임대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캠핑카를 이제 가지고 떠나면서 가지고 갔던 승용차나 SUV를 거기 주차를 해도 별도 요금 안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청수, 청수 공급이 대부분 됩니다.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블랙워터라고 그러죠. 호수, 호수 배출도 됩니다. 블랙워터라고 그러죠. 그죠? 그레이워터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제 그 화장실에 변기도 버릴 수 있어요. 대부분. 이 서비스를 대부분 제공을 합니다. 그 왜냐하면은 그 버스 캠핑카 같은 경우는 청수 용량이 250리터 되죠. 그죠? 대부분. 그 250리터 같으면은 그 상당히 많은 용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행 떠날 때마다 250리터 물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서 채워 넣겠습니까? 그러면 여행 갈 때마다 그거를 갖다가 그 평소에는 물을 항상 다 비워놔야 되죠. 싹 다 비워놔야 된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물이 텅 빈 차를 몰고 여행을 떠나면은 뭡니까? 보통 많은데 세차장에서 이제 돈을 주고 물을 채워놓죠. 세차를 주고 물 채워놓는데 근데 세차장은 또 낮에만 열잖아요. 그것도 세차장 찾아야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뭡니까? 물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밤에 떠나면은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차박지, 주차장의 정수 공급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여행 갔다 오고 난 뒤에도 보면 이제 물을 다 비워내야 되죠. 정수도 노선 다 비워내고, 그 다음에 그 변기통도 다 비워놔야 되죠. 그죠? 이거 어디서 비울 겁니까? 그런데 캠핑카 전용 주차장은 이 서비스를 다 하거든요. 그 대신 이게 이제 일반 주차장 한 칸 가격보다 캠핑카 전용 주차장 가격은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 공간도 한 칸당 면적이 넓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뭐 대충 뭐 한 3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5만 원 정도이더라고요. 그럼 20만 5만에서 30만 5만 원 정도인데 이거 각오하고 차를 사든지 캠핑카를 사든지 아니면은 이걸 캠핑카를 소유를 포기하든지 이게 제가 권해드리는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주차장을 어디에 찾을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 빈 공간이나, 우리 동네는 뭐, 예를 들어 아주 골목이나 빈대가 많더라. 거기 세우겠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후진국적인 발상이에요, 이거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나 좋자고, 내 즐겁자고, 아니, 예를 들어 입장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나는 캠핑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집 근처에 그저 뭐 길가에 계속 버스가 한 대 서 있다.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다면 그 사람은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그 내조차고 남 불쾌한 일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저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할 생각 전혀 없어요. 제가 시골에 사가지고 살기 때문에 뭐 동네 온통 공통이라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그거는 양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돈 주고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내가 즐거움을 누리려면 그 즐거움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저는 생각해요. 자, 그 어디에 세우느냐 하면은, 이렇게 세우면, 저는 이렇게 할 계획이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서울은 없습니다. 가격을 떠나가지고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외곽으로 나와야 돼요. 외곽으로. 그 경기도 뭐 외곽으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용인이나 뭐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저희 집은 내년에 지금 명동으로 이사를 갈까 하는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수원 광교 사는데 제가 영원히 살 집은 명동에서 영원히 살 계획이기 때문에 바로 그 명동에 들른 집을 샀다가는 이산이 아닌 걸 후회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명동에 한 2년,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한 4년 정도 전세를 살면서 이제 제일 괜찮은 아파트와 동과 호수를 결정하고 난 뒤에 살까 지금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은 그 명동에서 살면서 버스 캠핑카를 어디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보통 제가 이렇게 여행 갈 때 코스를 이렇게 보니까 그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주로 홍천 쪽으로 여행을 많이 가신다. 그러면 서울에서 이제 홍천 쪽 방향으로 이제 점점 외곽으로 나가는 거예요.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찾으시면 돼요. 혹은 이제 만약에 뭐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내려간다. 이러면은 뭐 수원도 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수원에서 더 내려가서 화성정도 가면 또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월주차를 찾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왜냐면 대부분 어차피 내가 거리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집에서 뭐 음식이나 이런 거를 제 차에 짠딱 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성에 그 캠핑카 주차장 가가지고, 뭡니까, 층수 채워놓고, 이제 시동 걸고, 이제 에어를 좀 하면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차를 안 썼을 테니까, 에어를 하면서 그동안에 층수 채워놓으면 되죠.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음식물 다 채워놓고, 이제 떠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좀 불편은 하죠. 어쩌겠습니까? 아니면 뭐 건물을 하나 아예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는 그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건물을 한 3m 정도 높이의 주차장 하나를 차를 하나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건물을 하나 사는 것도 답이에요. 아니면 땅을 사는 것도 답이고 그거는 뭐 아니면은 이제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이제 그 버스를 주차 가능한 주차장이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얼마 안 하니까 그런 걸 사든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뭐 결론은 이번 시리즈의 결론은 버스 캠핑카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게 결론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로써 이제 긴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아이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바빠서 여행을 못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